안녕하십니까. 주식전략 도깨비 벨리입니다. 24년 12월 6일 증시 전략 올려드립니다. 미국 지수는 3대 지수가 모두 하락을 했습니다. 뭐 큰 폭의 하락은 아니지만 3대 지수가 모두 하락이 나왔습니다. 자, 미국 증시 조정이냐 일시적 차익물이냐 중요한 구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미국 증시가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그 기대감에 트럼프 일기 때 증시가 좀 떨어져야 될 타이밍에 트럼프 쫙쫙 끌어당겼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것을 또 기대하면서 기대감에 또 야 이번 2기에도 그러는 거 아니야? 기대감에 많이들 올랐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계속 오르다가 간밤에는 차익물이 좀 나왔는데 이것이 야 조정의 시작이냐 일시적인 또 차익물이냐 되게 중요한 날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반도체 종목도 최근에 미국 반도체가 안 좋았습니다. 안 좋았는데 변곡점이었죠. 변곡점에서 어제 잘 올랐어요. 그런데 간밤에는 원래 변곡점에서 위든 아래든 방향성을 바꿔놓고 그 다음 날까지 지켜봐야 되는데요. 도깨비가 늘 이래죠. 하루는 더 지켜봐야 됩니다. 그런데 간밤에는 안 좋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반도체도 중요합니다. 어제 우리 증시 반도체가 좋았단 말이에요. 어제 우리 증시 지수는 하락하고 종목이 하락 종목이 오전에는 많았지만 오후에는 하락 종목이 더 많아졌어요. 그렇지만 반도체 종목은 괜찮았단 말이에요. 제가 어제 딱 집어드린 이오테크니스 어제 16% 장중에 급등이나 나오고 그렇게 흘러갔는데 우리나라 반도체 종목도 오늘이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어제 마감글에 도깨비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제 마감글에도 그랬고 장중에도 그랬고 도깨비밸류가 장중에 영상을 올려드렸죠. 도깨비밸류가 장도 안 끝났는데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는 것은 극히 드문 일이에요. 근데 어제 올려드렸어요. 이번에 들어간 것은 손절가 저스트하게 짧게 잡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오 테크니스 같은 경우는 자 어제 매수하신 분들 10% 이상 수익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이건 손절가 잡으면 안 되죠. 익절가 잡아야죠. 갑자기 내려와도 아이고 나 몇 프로라도 먹었네. 익절가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걸 조절을 잘 해야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오늘 영상은 꼭 보세요. 이 영상을 꼭 투자하시는 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자, 왜냐? 지금 계엄 해프닝이라고 저는 표현을 할게요. 금방 끝났으니까. 계엄 해프닝 이후로 사람들이 아유 나 그냥 덮고서 안 볼래 그리고 몇 달 있다 보면 되겠지 그런 마인드로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어요. 많이들. 그런데 오늘 영상 꼭 보시고 준비를 하셔야 돼요. 준비. 주식은 늘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걸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이야기로 오늘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미국 증시 정리를 하고 나서 우리 증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갑자기 웬 비트코인? 야, 비트코인이 10만 달러 넘었었어요. 자, 제가 어제 잠을 자기 전에 7%나 오르더라고 비트코인이. 오호, 야, 이 자리에서 10만 달러 넘어가는 자리에서 최근에 트럼프가 당선되면 엄청나게 올랐지 않습니까? 10만 달러 넘어서 차익물이 좀 나오겠네 했더니 역시나 차익물이 엄청나게 크게 나왔어요. 엄청 크게 나왔습니다. 그렇죠? 자, 비트코인도 이제 변곡점을 맞이했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되느냐? 자, 변곡점을 맞이했습니다. 저는 비트코인을 안 하기 때문에 자, 아무튼 가상화폐 하시는 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우리나라에 뭔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그거는 잠시 후에 비트코인 하시는 분들 잠시 후에 우리나라 증시로 넘어가서 이야기해 드릴게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비트코인을 이 차트를 어느 정도는 좌지우지합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 비트코인 이 글로벌에서 상위권에 있어요. 거래량이. 그거 아셔야 됩니다. 잠시 후에 어제 우리기술 투자가 급락이 나왔단 말이에요. 왜 급락이 나온지 아세요? 그게 가상화폐 관련주잖아요. 가상화폐 이렇게 쭉쭉쭉 잘 가는데 10만 달러 코앞에 두고 어제 왜 급락이 나왔을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 거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우존스 0.5 그리고 S&P 나스닥은 약보합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크게 빠지진 않았어요. 그렇죠? 뭐 계속 올라가다 지금 위로 계속 올라가다 이렇게 빠졌는데 잠깐 빠질 수도 있지. 당연히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제 중요한 구간에 왔구나. 일시적 차익물 나오는 건지 조정에 들어가는 건지 중요한 구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중요한 구간이라고 말을 했지 조정을 받는다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조정을 받을지 일시적 차익을 날지 중요한 지금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그걸 알고 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지수는 이렇고, 자, 유럽 증시는 잘 올랐어요. 유럽 증시는 잘 올랐어요. 자, 그리고 삼성전자, 쿠팡하고 삼성전자를 보여드릴게요. 어제도 쿠팡하고 삼성전자 보여드렸잖아요. 그렇죠? 자, 삼성전자 딱 나오지를 않네. 자, 먼저 이렇게 쳐보겠습니다. 간밤에 삼성전자는 1.33% 올랐습니다. 해외에서. 우리나라 증시 말하는 거 아니에요. 자, 요날이 해외에서 우리나라 증시를 본 거죠. 자, 해외 증시는 유럽이나 미국은 밤에 이루어지니까 그렇죠. 이때 이루어질 때 뭐가 있었습니까? 우리나라 계엄 해프닝이 벌어지고 있을 때였죠. 그래서 이렇게 쭉 빠졌죠. 그렇죠. 쭉 빠졌다가 아래 꼬리 남기고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윗꼬리 남겼지만은 상승 1% 이상 상승을 했어요. 그리고 오늘도 간밤에도 윗꼬리는 또 남겼지만은 상승을 했어요. 우리나라 증시에서 삼성전자 윗거리는 계속 남기잖아요. 왜? 아직까지 불안하니까. 그렇죠? 어제 우리나라 증시에서도 삼성전자 1% 넘게 상승을 오랜만에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간만에. 자, 해외에서도 그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쿠팡은 어떻게 됐을까요? 미국에서. 쿠팡도 상승을 했습니다. 크지는 않지만은. 자, 요것이 우리나라에서 막 실시간으로 움직였던 그 시간입니다. 계엄 사태가 터지고 엄청나게 빠졌다가 그래도 양봉으로 아랫골이 남기면서 그리고 어제 상승을 하고 간밤에도 상승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외에 상장되어 있는 우리나라 증시는 나쁘지는 않았어요. 큰 반등은 아니지만 나쁘지는 않았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미국 종목들이 어떻게 됐나? 반도체 종목을 봐야겠죠. 미국의 반도체 지수를 구성 종목이죠. 30개 구성 종목. 이건 2022년도 거기 때문에 조금 틀리. 지금은 엔비디아가 맨 위에 있죠. 엔비디아가 구성 종목도 주기적으로 늘 바뀝니다. 그러나 큰 종목들은 크게 안 바뀌어요. 엔비디아는 2년 전에도 있었지만은 비중이 그렇게 크진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엔비디아가 비중이 가장 크죠. 자, AMD, 인텔, 엔비디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TSMC, 그리고 퀄컴,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이런 거 중요한 거만 보면 돼요. 브로드컴 봐야 되고 지금 브로드컴이 비중이 2등일 겁니다. 예. 이런 거 계속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ASML 이런 거. 자, 이런 거를 하나하나 보여드리면서 반도체 이야기를 좀 심도 있게 해 보겠습니다. 엔비디아 어제 3% 넘는 상승이 나왔죠. 간밤에는 이렇게 윗꼬리 아랫꼬리 그냥 중간에서 끝났어요. 이 정도는 나쁘지 않아요. 엔비디아는. 그렇죠? 엔비디아는 나쁘지 않아. 그렇죠? 자, 변곡점에서 쫙 양봉을 품어내고 이렇게 됐다. 자, 엔비디아 보면 변곡점 같지는 않죠. 위로 올라가는 차트인데요.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다른 반도체 종목들은 그렇지 않아요. 어제 두께밸류가 이 차트만 보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 그랬죠. 자, 그렇게 끝났습니다. 엔비디아는 그냥 소소하게 끝났어요. 다른 종목들 보겠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2.26% 빠졌습니다. 자, 이렇게 잘 올라갔어요. 자, 변곡점에서 올라섰습니다. 했는데 야, 분위기가 확 바뀌어버렸어요. 그렇죠? 네, 분위기가 확 바뀌어버렸어요. 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렇게 마감이 됐고요. AMD도 1.83% 하락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자, 변곡점에서 방향을 바꾸는 척 하더니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AMD도 이렇게 됐고요. 인텔이 5% 빠졌습니다. 인텔은 별개로 봐도 돼요. 인텔은 최근에 CEO가 교체됐기 때문에 이거 무슨 불안하잖아요. 그렇죠? 뭔가 불안하잖아. 그래서 쭉쭉 빠지고 있고 어찌됐든 인텔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구성 종목의 상위에 있는 종목이라는 거죠. 브로드컴입니다. 얘는 그렇게 많이 안 빠졌어요. 안 빠졌지만은 차트가 좀 그렇죠. 예, 브로드컴 이렇게 마감이 됐습니다. 거래량이 많이 얘는 안 터져서 다행이고 얘도 비중이 좀 큰 편이에요. 누가 보유하고 비중이 아니라 구성 종목 중에 프로테이지가 얘도 꽤 들어가 있는 종목이라는 거죠.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얘는 어제도 반등이 안 났고 얘는 좀 안 좋아요. 예, 이렇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한 종목만 더 보겠습니다. ASML 얘도 이렇게 음봉이 길게 마감이 됐어요. 자, 0.62, 1%안 빠졌네. 그렇지만 시작은 좋았으나 쭉 밀렸다는 얘기죠. 분봉으로 보시면은 그렇죠? 시작만 좋고 쭉 내려야 되는. 자, 어제 변곡점에서 윗방향으로 방향을 바꾸는 데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갭상승 나오더니 쭉 나온다. 그렇죠. 이런 차트들 주식 하시는 분들은 많이 경험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야, 우리나라 어떤 종목을 변곡점인데 장대 양봉 나왔어. 야, 좋아서 들어갔어. 들어갔더니 꼬시는 듯한 흐름이 보여지는 차트란 얘기죠, 이게. 그래서 오늘이 또 중요한 건데 어찌됐든 그래서 도깨비가 서두에 조정이냐 일시적 차익물이냐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미국 증시가 그것을 꼭 기억을 하고 가셔야 됩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입니다. 자, 1.85 하락을 했어요. 그렇죠? 1.85%. 지수가 이 정도면 그래도 좀 빠진 거죠. 그렇죠? 자, 지금까지 제가 보여드린 종목들 있죠. 자, 이 삭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종목이 30개예요. 30개 중에 몇 종목 보여드린 건데 그들 종목이 빠지면 지수가 오르고 내리고 하는 거죠. 그렇게 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 어제 오랜만에 반도체 종목들이 괜찮은 종목들이 우리나라 지수도 반도체 ETF를 구성하고 있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어제 그 종목들을 제가 보여드린 건데 그 종목들이 어제 상승이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가 증시가 반도체 종목들이 어떻게 될지 그게 참 중요한 날이에요. 그래서 잠시 후에 우리 증시로 넘어가서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테슬라는 올랐습니다. 테슬라는 반도체 종목이 아니죠. 자, 2차 전지 종목이라고 봐야 됩니까? 아니에요. 얼마 전 제가 트럼프를 등에 업고 올라설 때부터 2차 전지로 보면 안 된다고 분명히 말을 했죠. 2차 전지 뭐 전기차로 관해서 전기차 때문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자, 오늘은 뭐 때문에 올랐느냐? 뭐 하늘에 쓰는 로켓 때문에 올라갔느냐? 아니에요. 자율주행 때문에 올랐어요. 자율주행. 로보택시 때문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원님들도 지금 유료 회원님들도 들고 있는 종목들인데 그들 종목 중에 자율주행 관련주가 얼마 전부터 들고 있었던 거 다 보여드렸었죠. 자, 그들 종목 최근에 조정 좀 받았는데 오늘은 기대를 한번 또 해보겠습니다. 자, 테슬라는 로보택시 자율주행 때문에 올랐다. 요 내용입니다. 지금도 뭐뭐 증권 방송에서 어제는 반도체 종목이 좋았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막 나오고 있네요. 예. 자, 한번 보자고요. 자, 지수부터 봐야 되겠죠. 자, 삼성전자를 떠나서 지수부터 보겠습니다. 자, 어제 2440에 잘 지켜줬어요. 자, 어제도 말하고 그제도 말했지만은 계엄 해프닝 이후로 지수가 생각보다 잘 안 떨어지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자, 그러나 이 계엄이라는 거는 전혀 생각지 않았던 갑자기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계엄 해프닝은. 그래서 외국인들도 미리 준비를 못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늘 말하지만은 지수가 오르고 내리고는 미리 준비하고 올라가고 내려가는 게 있고 갑작스런 일이 생길 때가 있어요. 자, 그러면 갑작스런 일이 생겨도 외국인 투자자들은 지수가 2400 밑으로까지는 이번 주에 우리가 안 봤었어. 그래서 안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옵션 만기가 어제 끝났단 말이에요. 그럼 외국인들이 계엄 사태 이후에 계엄 해프닝 이후에 외국인들이 어떻게 움직이냐는 오늘부터 나타나는 거예요. 어제하고 그제는 계엄 사태 이후에 증시가 괜찮았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 오늘부터 중요한 거. 외국인 투자자들이 오늘부터 우리나라 증시를 계엄 사태 이후에 윗방향으로 보는지 아랫방향으로 보는지 이거는 오늘부터 나타난다. 그래서 오늘부터 뭐 신규 종목을 매수해야 된다? 안 한다. 이겁니다. 하더라도 단타로 오늘 들어간 건 오늘 먹고 나와야 된다. 이렇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잘 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어제가 목요일이었잖아요. 자, 그러면 어제 만기가 옵션 만기가 끝났어. 자, 그 다음 주 물량. 그렇죠? 그 다음 주라는 것은 오늘부터 시작해서 다음 주 목요일까지 물량이 어제는 어떻게 움직였느냐? 그렇게 많이 움직이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들도 예를 들어 파생 투자자가 10명이라면 다수가 여기서 다수라는 것은 10명 중에 5명
넘어가면 6명부터는 다수가 되겠죠. 하락적으로 막 투자하느냐? 그건 안 보였어요. 그렇다고 상승으로 투자하냐? 그것도 안 보였어요.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오늘부터 시작되는 다음 주까지의 물량을 오늘부터 스타트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이 중요한 날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희 69명 채널방 계신 분들한테는 오늘 정보를 싹싹싹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69명 채널방이 어디냐? 이 영상 밑에 링크 주소 들어 있습니다. 거기 들어와 보시면 됩니다. 어제 올려드린 내용이죠. 어제 채널방에 제가 이렇게 올려드렸죠. 이 채널방도 영상 밑에 주소 있습니다.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어제 이렇게 올려드렸잖아요. 자, 리노공업, 이오테크닉스, 제우스 이렇게 올려드렸어요. 그렇죠? 자, 이런 종목들. 어제 저희 회원님들 이 종목 중에 한 종목을 매수를 했습니다. 이오테크닉스 어제 급등이 나왔고, 그렇죠? 오늘 서두에 이야기해드렸죠. 자, 그런데 분위기는 반도체가 간만에 올라가나 했는데 미국에서 저런 흐름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반도체 종목들은 좀 전에 서두에 말했듯이 이오테크닉스 매수하신 분들은 익절가 설정을 해놓고 가셔야 돼요. 익절가 설정. 자, 우리나라 ETF 구성하는 거예요. 자, 타이거 반도체 ETF 구성 종목입니다. 뭐 코덱스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자, 타이거에서는 하이닉스, 예전에는 삼성전자가 1등이었죠. 그렇죠? 근데 다들 아시다시피 역전됐잖아요. 하이닉스를 비중을 이렇게 크게 잡고 그 다음 삼성전자, 한미반도체. 한미반도체는 제가 안 본다 그랬잖아요. 한미반도체가 이렇게 3등에 있지만은 한미반도체 안 본다 그랬잖아요. 어제 한미반도체 못 올랐어요. 반도체 종목 다 괜찮았는데. 자, 리노공업, 이오테크닉스 이거 있는 거예요. 전 HPSP는 뺐어요. 리노공업하고 이오테크닉스 이거를 집중으로 봤어요. 어제 이오테크닉스 급등 나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급등 나온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ETF 반도체, 필라델피아 반도체로 보면 SOX 좀 전에 여기까지 설명해드린 그들 종목하고 같은 업종들이에요, 얘들은. 자, 그래서 오늘 어떻게 대응을 할지 한 번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오테크닉스. 자, 어제 제 설명을 듣고 제가 힌트 주는 걸 듣고 어제 매수하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리고요. 자, 얘가 오늘 갑자기 개파락이 10% 나오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편하게 보세요. 익절가 잡아놓고 해야지, 익절가. 자, 여기서 어제 샀다. 그러면은 13만원 밑에 샀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아유, 난 익절가 마감 기준으로 오늘 장중에 말고 마감 기준 13만 4,500원 정도 13만 4,500원 정도 익절가를 설정하는 거예요. 익절가. 그럼 오늘 장 마감가가 그 가격 밑으로 내려가면 손절을 하는 거지. 익절을 하는 거지. 그래도 먹고 파는 거니까. 그렇죠? 그런 식으로 대응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종목들도 요 정도 차트일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 반도체 대장주들이 요렇게 내려왔다. 요렇게 반등. 어제 이오테크니스만 많이 급등이 나고 PSK 홀딩스가 급등이 나왔고 그렇죠? 얘들이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차트만 보면 이제 시작이잖아요. 이제 시작. 그래서 손절가나 익절가를 쩌슷하게 잡으라고 어제부터 말을 해드렸잖아요. 자, 얘 같은 경우는 손절가가 어제 시가 벗어나면 무조건 손절이야. 어제 시가 벗어나면. 그렇죠? 그런 식으로 돼요. 아우, 나 불안한데요? 그러면 오늘 팔면 먹고 파는 거잖아. 오늘이라도 파시든가 아니면은 아니야. 그래도 올라갈 수도 있어.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익절가 설정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식으로 대응하세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익절가 또는 손절가는 쩌슷하게 잡아놓고 대응하라. 마음 놓고 아유 언젠간 올라가겠지 이런 마인드를 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익절가 손절가는 꼭 설정을 하고 대응하라는 얘기입니다. 하이닉스입니다. 하이닉스는 우리 회원님들 방이 아니고 제가 유튜브에서 모든 분한테 이야기해드렸죠. 자, 4일 전이에요. 4일 전. 자, 하이닉스 오늘 16만원 아래서 매수 한번 해보세요 하실 분 그렇게 해드리고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지금 수익률 좋잖아요. 4일 만에 어제부로 10% 수익 구간이 있어요. 여기가. 자, 그렇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뭐 갑자기 뭐 4, 5% 쭉 빠질 일은 없으니까 그렇죠. 근데 요 며칠 올라서 또 오늘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얘도 익절가 잡고 대응하시면 돼요. 익절가 잡고. 그렇죠? 그렇게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익절 당하지 않으면 더 지켜보는 거예요. 예,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는 거고. 자, 우리나라 증시는 또 틀릴 수도 있으니까 미국 증시가 저렇게 됐어도 자, 그렇게 알고 계시고 오늘 아침에 제가 발빠르게 이렇게 말을 빨리빨리 하면서 이야기해드리고 있는데 오늘 벌써 20분이 넘어가고 있어요. 지금 현재 시간 7시 40분입니다. 8시 전에 업로딩이 될 수 있겠네요. 자, 오늘 궁금하신 분들 채널방에 와서 보시고 이 채널방에 와서 보시고 채널방은 참고로 영상 밑에 주소가 있습니다. 자, 저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 천리안 도깨비 벨리였습니다.